챕터 2 창의성 남독으로 엉뚱해지기. 창의성은 낯선 것에 대한 즐거움이다. 어니 젤린스키. 공감각과 창의성. 러시아 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는 자서전을 3번 쓴 독특한 이력이 있다. 그는 모국어인 러시아어뿐 아니라 영어, 불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었다. 그는 영어로 먼저 자서전을 출판했는데 후에 러시아 출판사의 요청으로 이를 러시아어로 번역하는 도중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영어로는 기억나지 않았던 과거가 기억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결국 러시아어로 자서전을 다시 썼고 그 새로운 자서전을 다시 영어로 번역하게 된다. 그 자서전이 말하라 기억이여 이다. 그는 이 자서전에서 놀라운 경험을 기록하고 있다. 녹색 그룹 중 오리나 잎 F, 덜 익은 사과 P, 그리고 연녹색 T가 있다. 자주색과 어느 정도 결합된 연한 녹색이 내가 W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상이다. 그리고 U, 즉 내가 올리브 광택이 있는 황동색으로밖에 표현 못하는 알파벳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데 이런 비슷한 내용이 프랑스 시인인 랭보의 모음이라는 시에도 나온다. A 검은색, E 흰색, I 적색, U 녹색, O 푸른색, 모음. 어느 날 나는 말하리라. 여러분의 신비한 기원에 대해. A. 끔찍한 냄새하는 주위를 윙윙 날아다니는 영리한 파리의 벨벳 재킷. 나보코프와 랭보는 자신이 쓴 글에서 어떤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실제로 느낀 바를 쓰고 있다. 나보코프와 랭보는 글자에서 진짜로 색깔을 본다. 이렇게 어떤 자극에 의해 일어나는 한 형태의 감각이 다른 형태의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공감각이라고 한다. 공감각은 문자와 색깔의 공감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하다. 뇌과학자 라마찬드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프란체스카라는 여인은 질감에 따라 특별한 감정을 느낀다. 예를 들어 그녀는 데님에서는 극단적인 슬픔, 오렌지 껍질에서는 충격, 비단에서 평화와 평온함, 왁스에서는 당황스러움 등을 느꼈다. 심지어 등급 60의 사포에는 죄책감을 느끼고 등급 120을 만지면 새빨간 거짓말의 느낌이 든다고 한다. 한편 에스메랄다는 소리에서 색깔을 보는데 악보를 봐도 색깔이 보인다. 위대한 음악가 리스트도 바로 소리에서 색깔을 본 인물이다. 뉴턴은 음표용 화면 위에 여러 가지 색깔이 번쩍이는 건반악기를 발명했는데 음악이 나오면 그에 맞추어 만화경 같은 다채로운 색깔이 나타난다. 그래서 학자들은 뉴턴이 공감각 소유자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외에도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 화가 바실리 칸딘스키, 잭슨 폴록,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 작곡가 알렉산더 스크리아빈 등이 공감각자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공감각자들의 공통점이 보이는가? 모두 예술계통의 인물이라는 점이다. 예술가에게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 바로 창의성이다. 실제로 공감각자는 일반인들보다 예술 분야에 더 많이 진출한다. 예술계통에서 공감각자의 비율은 약 9%인데 반해 일반인 공감각자의 비율은 2%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공감각과 창의성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일까?
공감각을 통해서 창의성의 비밀을 엿볼 수 있을까? 낯설음과 창의성.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버클리 대학 심리학 교수인 찰런 네메스는 자유연상에 관한 일련의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한 가지 색으로 되어 있는 슬라이드를 보여준 후 어떤 색인지 말하고 그 색을 기반으로 자유연상을 해보라고 했다. 그러자 단 20%만이 창의적인 자유연상을 했다. 예를 들어 파란색을 보여주면 100명 중 40명은 하늘 등 뻔한 답을 하고 다른 40명은 빨간색, 녹색 등 색 자체를 말했다. 하지만 20명은 청바지, 호수, 외롭다 같이 좀 더 창의적인 답변을 했다. 다른 실험에서 네메스는 각 그룹에 몰래 배우들을 들여보내 매우 엉뚱한 답을 하게 했다. 예를 들어 파란색 슬라이드를 보여주면 배우들이 빨간색이나 녹색이라고 대답한 것이다.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본 색을 기반으로 자유연상을 하라고 했더니 재즈 같은 창의적인 답들이 쏟아져 나왔다. 엉뚱한 답을 한 배우를 보면서 실험 참가자들이 창의적으로 변한 것이다. 네메스는 일련의 실험을 통해 배심원단, 중역회의실, 학술 세미나 등 10가지 이상의 다른 환경에서 동일한 현상이 작용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어니 젤린스키는 창의성은 낯선 것에 대한 즐거움이다 라고 했다. 뭔가 익숙하지 않은 낯선 것들과 마주치게 될 때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창의성이 기지개를 펴게 된다. 소리에서 색깔을 보고 질감에서 감정을 느끼는 낯설음이 공감각자들을 창의적인 길로 이끌었던 것이다. 남독으로 창의성 찾기. 그런 의미에서 남독은 낯선 것에 대한 즐거움을 누리는 방법이다.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분야의 책,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작가의 생각과 만남으로써 창의성의 씨앗을 뇌에 심어놓을 수 있다. 1. 먼저 자신의 서재에 꽂힌 책들을 둘러보자.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분야의 책들을 읽었는가를 살펴 적어보자. 내 책장을 살펴보니 나는 경제, 경영, 신앙, 기독교, 심리학, 자기계발, 뇌과학, 생물학, 물리학 순으로 책을 많이 읽었다. 여러분은 어떤가? 2. 목록을 적었다면 이제 오프라인 서점으로 가보자. 나는 종종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지만 낯설음이 주는 짜릿한 쾌감을 얻기 위해서는 온몸으로 느껴야 한다. 그리고 익숙한 곳이 아니라 낯선 코너를 배회하며 당신을 기다리는 책들을 탐색해보자. 나는 최근 미학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진중권의 미학 오디세이 3권 세트를 구입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박웅현의 책은 도끼다에 나오는 다양한 문학책들을 읽어볼 생각이다. 이 낯선 책들은 분명히 나를 이전보다 엉뚱하게 해주는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